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성적을 올리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도 사실은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기도 하겠지만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어.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박철범 선생님이 낸 하루공부법이라는 책의 페이지 123쪽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 완벽한 실력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이에요. 다른 과목보다 영어 성적이 낮게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머리를 믿고 요령만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 사회나 예체능 등의 암기 과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는다. 영어는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성적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영어는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영어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 좀 등교를 좀 일찍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등교를 하면 영어 문제집을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항상 풀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점수는 좀 잘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방법을 얘기하냐면 1번 독해 지문을 통해 단어를 외워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갑자기 영어 단어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단어책을 샀다 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는데요. 단어책을 통째로 외우는 것은 웬만큼 공부 의지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단어책에는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의 구분도 없고 같은 책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자주 보는 단어를 외웠다고 착각하게 되며 대부분의 단어책에는 대략 2,000개의 단어가 실려 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자신감만 없어진다.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문을 읽어보다가 그 지문의 독해에서 필요했던 단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단어와 익숙한 단어가 구별이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독해를 하면서 뜻을 정확히 떠올릴 수 없는 단어라면 사실은 모르는 단어나 마찬가지니까 그럴 때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라. 그리고 독해 지문 속의 단어는 더 잘 외워진다. 왜냐면 전체적인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단어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한 어떤 칸에다가 뜻과 스펠링을 각각 한꺼번에 적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땡겨서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말고 좀 분리해서 적어서 한쪽 페이지를 가리고 내가 그 스펠링을 보면서 뜻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단어장을 만들어라.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첩을 하나 사서 반을 접어서 한쪽에는 영어로 다른 한쪽에는 한글로 적어놓고 그거를 반을 접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단어를 외웠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틀린 건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외우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스펠링보다 발음을 익혀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발음을 외워서 그 발음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서 단어를 외우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예문 하나씩, 그러니까 한 문장씩은 외우는 것이 좋다. 이거는 사실 회화에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뉘앙스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awful과 awesome 이거는 둘 다 대단한 뜻이지만 awful은 awesome과는 달리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외워놓으면, 예문을 외워놓으면 그 어떤 단어에 대한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빨리 읽힐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예문에 포함이 돼서 외우면 우리는 보다 섬세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문법을 한 권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그 책에서 설명하는 코스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꼼꼼하게도 공부하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6번째로는 영어 듣기를 잘 받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3번 반복해서 처음에는 일단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2번째는 해설에 있는 대본을 보면서 들어보고, 독해 실력이 약한 학생은 대본을 미리 독해한 다음에 들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3번째는 대본을 덮고 다시 문제만 보면서 들어보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런데 상위권 친구라면은 한두 단어를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쓰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독해를 잘 받는 방법은 단어를 많이 외워놓고 문법 구조를 확실히 공부하면서 영어 지문을 통해 꾸준하게 독해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학교에 도착하면 한두 장을 그냥 풀었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시험 칠 때 정확히 번역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시나 부연 설명 같은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는 배짱도 필요하다. 첫 문장은 가급적 정확히 해석한다. 주어, 동사, 수식어로 끊어 읽는 습관을 들인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을 통해 유추해본다. 읽으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상상해본다. 여러 문단으로 된 글을 읽을 때는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둔다. 연결사는 모두 동그라미 쳐놓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는 독해 지문에서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은 출제자가 자주 써먹는 함정이다. 그래프의 선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곳을 가리키면서 수치가 가장 낮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말과 수치가 가장 낮다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라는 되게 재미있게 또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위권과 중위권과 상위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도 실력별로 달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를 먼저 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서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 영어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자. 동그라미 쳤던 단어는 한 번씩 외워주고 넘어가되 다음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라. 어차피 독해량이 많아지면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는 단어가 많다라고 나와 있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문법을 확실히 공부해야 할 시기도 이때다. 독해 요령도 필요한데 중위권 학생들이 연습해야 할 독해 요령의 핵심은 최소한의 문장만 해석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구석에 있는 작은 형용사 하나만으로 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접속사 하나만으로 글의 주제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에 최소한의 문장만 해석한다는 원칙을 항상 의식하면서 독해 훈련을 해야 된다. 상위권 친구들은 한두 문제로 석차나 등급이 바뀌고 당락이 뒤바뀌게 되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실수가 잦다면 연습량을 대폭 늘리고 문법이 약하다면 좋은 문법책을 한 권 골라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하고, 듣기가 약한 학생이라면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꾸준히 투자를 해서 듣기 공부를 하는 것이 상위권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올 때도 방심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은 영어 과목을 잘 공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이나 사회, 과학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